안녕하십니까, 해먹창조입니다. 지금 2024년을 이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번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선물 330과 340 사이에 갇혀있는 장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갇혀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먼저 이 삼성전자를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 근데 이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200주봉선, 요 200주봉선이거든요. 여기가 200주봉선인데 200주봉선 밑에서 장기간 움직이면 항상 200주봉선 위에 올라왔다.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도 200주봉선을 살짝 깨고는 바로 날라서 거의 10만 전자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이 세계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이제 향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범지구적으로 최고의 하도가 되는 시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현재 이 삼성전자의 이 매수, 이거는 당연한 결과일 밖에 없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지금 2억 천주입니다. 2억 천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걸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은 산업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발달해 가고 그 산업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앞으로 계속 사가야 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즉 최소한 폭락은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받쳐줄 거니까. 삼성전자가 200주봉선 밑으로 떨어지면 받아서 다시 사 올릴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거를 가장 근간에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차트를 보시면 주봉, 선물 연결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고점 대비 2,278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38.2% 요거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까지는 일단 열어두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50%를 딱 되는 순간 그때 시점이 만일 언젠가,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산업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바뀌고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오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그 근간의 돈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라 하잖아. 화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는 신용화폐. 다 화폐예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신용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즉 금에, 신용화폐를 금에 받쳐주고 있는데 금을 없애버리고 오일로 잡고 있었는데 오일도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중동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오일 가지고.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오일을 생산하고, 즉 신용화폐에 그 근간이 되는 신용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분산된다고 해야 되나? 신용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금이나 다른 대안을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트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대안으로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폭락이 오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대안으로서는 꾸준히 조금씩 사 모아야 된다. 예. 즉 신용화폐가 무너지면 신용화폐에 대해서 나라가, 즉 국가가 신용화폐를 간섭을 하고, 그 간섭을 하면 돈의 그 가치를 대물림, 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그 은행이라는 곳에 넣어 놓으면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그 가치만큼 내가 받아올 수 있는데, 자꾸 은행이 금리를 동결시키고 어떤 반대되는 그 부에 의해서 간섭이 더하면 그 시간이, 즉 시간의 가치에 대한 것을 자기 밑에 자식들이나 그 후손들한테 똑같이 대물려 둘 수가 없고 계속 반감해 들어가는, 즉 신용이 무너지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가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신용화폐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믿음, 신용이 무너지고 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363 여기까지는 한번 찍지 않을까. 그 근간에는, 이후에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고 SK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AI 때문에, 그렇게 1년으로 쭉 연결돼서 지금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산업이 올라가면 제조업이 다시 부흥이 될 건데, 그에 맞춰서 독일 닥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게 많은 오류도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2024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10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유든 간에 독일 닥스는 먼저 날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나스닥이나 우리나라는 뒤늦게 따라간다. 지금 근데 나스닥을 보면 전고점은 거의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자꾸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327, 342 이렇게 자꾸 얘기했잖아요. 332, 337, 그 외에는 342, 332.5 깨면 327까지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11월 말에 29일 날 동일값이 2월물, 여기 1월물입니다. 1월물에서 벌써 이렇게 나와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1월물이면 24년, 그죠? 여기 보면 24년 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이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다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옆에 딱 이게 진짜 짜증나게 갇혀 있는 거 아니냐. 330에서 340 사이에. 이런 걱정을 폭락이 아니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걱정하는, 제가 첫 번째 걱정하는 건 이렇게 내려왔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이만큼 내려오면 또 폭락이 오니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여기 올라와 있어. 이러한 것이 될까 싶은 게 제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연말, 연초 최소한 1, 2, 3월 달에는 이건 한번 찍어주고 여기까지 내려오던가. 그리고 내년 대통령 시즌에 내려오면서 대통령 선거 거의 끝날 때쯤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시 돈 자치를 할 거다. 그러면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군사, 행정, 다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AI 관련되는 종목이 대세 상승으로 다시 이까지 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또 길게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요거는 한번 넘어가길 바란다. 그런데 그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 와중에 좀
그래 그나마 좀 괜찮게 보는 것이 뭐냐면 2월물에 12월 초순에 2월물에 2024년 2월물입니다. 이거 12월 7일날 2월물에 동일가가 이 365가 나왔어요. 12월 7일날 중간값 327.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1월물에 동일가가 327, 34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이 만일에 이런 시나리오를 그럼 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327, 342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1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만일에 딱 327.5를 지지를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요게 365까지 코스피 지수로 2730까지 가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365면 딱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그럼 결국은 고용이잖아요. 미국은. 예. 뭐 실업률이 얼마 나왔고 뭐 그거는 워낙 들쑥날쑥 데이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오직 하나만 봅니다. 지금 구직 거기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떨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러니까 뒤로 지금 미국이 열심히 돈을 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이에 대한 뭐 어떤 이 데이터를 만들 때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점점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내년 2분기, 1, 4분기, 2, 4분기에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딱 시간 4, 5, 6, 7, 8, 9, 10, 10월 말까지 11월 더 넘으면 7, 8개월 동안은 또 짜증이 나는 대목이 또 나온다는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월물에서 2월물 동일가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2월물에서는 더 이상 동일가가 안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좀 좋게 보는 것이 12월 둘째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밀어보자. 즉 360, 365 한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로 2700 한번 가보자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가 100% 고점이다. 그러니까 차트로 봐도 이 월봉 차트를 보면 갇혀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 갇혀 있잖아. 갇혀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지금 200 개월선에 보면 272예요. 근데 272 이것도 외국인들의 그 전체적인 포지션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얘네들이 만일에 어떤 일이 있어 폭락이 오면 여기까지 밀겠다는 신호를 옵션 가격에서 벌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 얘기가 너무 먼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한번 저는 열어두고 싶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즉 선물 327.5는 지지가 되면 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장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참고를 하면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까지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갇혀있는 장이다.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1월 물 옵션에서 보면 보시면 이게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잖아요. 딱 335 콜은 335까지만 딱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35까지 쭉 밀어도 330까지야 이게. 요렇게 되어 있다. 12월 물 우리 지금 이거 보면 결국 양매도입니다. 양매도 행사가 337 딱 2.5 이거 양매도입니다. 양매도.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32, 337 그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름을 옵션에 보면 여기에 보면 327, 342 그죠? 요렇게 갇혀 있는 장이다.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행복 창조입니다.